하양동 465-1번지입니다. 위치를 먼저 보시면은요. 자, 어린이 대공역, 어린이 대공원역, 요 이제 대로변에 있는 거고요. 유도인구는 없는 곳이죠. 자, 이런 곳에 73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당 4,867만 원. 대지가 164평이고요. 연면적이 585평입니다. 자, 2005년도고요. 6층에 지하 1층. 연면적이 585평, 상당히 괜찮은 건물입니다. 연면적만 봤을 때. 자, 그러면 과연 잘 매입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요, 감정가를 항상 세워두고 이게 싼지 비싼지를 기준을 세운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정가를 안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국가고시 감정평가사들이 주변의 시세 조사를 해서 감정가를 내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안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의 기준을 믿거나 아니면 중개사의 기준을 믿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감정가예요. 예, 추정가도 상당히 감정가랑 비슷한 게 AI는 평균을 가격 낸 게 AI 추정가입니다. 감정가도 감정평가사가 주변에 시세조사, 매각사례 조사, 공시지가 조사를 통해서 가장 최적화 낸 게 감정가예요. 그래서 AI 추정가랑 감정가랑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무조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각 사례도 보고 주변 시세도 같이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자, AI 추정가, 자, 감정가가 125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건물이 73억 5천에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50억 정도 싸게 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정가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나라고 주변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매각 사례 좀 약간 이상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런 걸 주변에 매각 사례를 같이 보셔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건물이 되었는데, 자, 4,400에 되었죠. 근데 보니까 이 옆에 건물들이 약 2017년, 그러니까 8, 9년 전에 4,300, 3,900에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예, 이거는 거의 한 7, 8년 수준으로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가보다 한 50억 정도 싸게 거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또 장점이 바로 이 연면적입니다. 584평. 이게 자,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요. 오피스텔이면은요, 자, 이게 근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마 방이 한 층에 한 대여섯 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나온다는 거예요. 예. 584평에 이런 원룸, 투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매매 금액은 싸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왜 주인은 이런 거를 이렇게 싸게 팔았을까? 수익률 잘 나오는데 거기까지 싸게도 팔았어.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보통 싸게 파는 이유는요, 내가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싸게 파는 거거든요. 야, 수익률 잘 나오는데 이렇게 싸게 팔 이유가 없거든요. 뭐 한 1, 20억 정도 뭐 싸게 팔 수 있다고 쳐도,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41년생이더라고요, 소유주가. 연세가 많으신 거죠. 41년생이면 거의 한 80이 넘으셨죠.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뭔가 또 사연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또 상속 직전에 매각을 하시는구나, 급하게 처리를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률도 잘 나오지만 싸게 팔았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반포동이고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제가 이따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드뷰를 먼저 좀 볼게요. 지도를. 자, 논현역에서 도보로 한 1분 거리 초역세권입니다. 이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에요. 근데 얼마에 거래가 되었냐면요, 127억, 평당 1억 5천. 자, 연면적이 266평이나 있어요. 5층에 지하 1층이고요. 완전히 자, 신축급처럼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먹자 상권이라서 유도인구도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도 넓고요. 1억 5천에 이런 먹자 상권에 또 준신축급 건물이면은요, 상당히 잘 매입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싸게 매입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가도 한번 볼게요. 나오는데요, 지금 건물 가격이 10만, 100만, 1000만, 7억, 265평에 리모델링 가격이 이게 한 최소 한 10억 이상,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요, 265평이면 최소 13억 들어갔습니다. 평당 500만 잡아도. 그러니까 실제 감정가는 최소 125억에서 130억. 그러니까 감정가 이하로 거래가 된 거예요. 강남에는 감정가로만 거래가 돼도 굉장히 잘 산 겁니다. 보통 이제 시세가 감정가의 10% 높게 사면 강남 건물이거든요. 근데 준신축급에
먹자 상권의 입지까지 좋기 때문에 감정가가 100억이면 매매 금액이 한 120억 정도 줘도 잘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상당히 잘 산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건물이요 150억에 거의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150억에. 근데 이게 거의 2년간 공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거의 던지다시피 매각을 하신 겁니다. 2년 동안 공실이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대출 이자와 또 이 건물에 대한 정도 떨어졌을 것이고 아주 지긋지긋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 건물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건물을 123억이나 깎아서 팔았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공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 150억에 나왔지만 이 건물의 상황을 좀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공실이 됐고 이 사람이 지금 좀 상황이 좀 급한지를 판단을 해서 좀 후려쳐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싸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다른 거 보시면 되고 강남에 공실 오랫동안 나고 한 건물들은요 좀 이렇게 좀 후려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요 좀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구 주교동입니다. 주교동은요 을지로 사가역에서 거리 청계천 맞은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개발 세운상가 지금 호재가 있고 대지가 59평, 연면적이 325평이고요. 아마 한 50년 된 건물일 것 같고 65억, 평당 1억 1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4월 달에. 건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2, 3, 4, 5층은 귀신 날 것 같죠. 그리고 합벽입니다. 양 옆에. 이거를 한 1억 1천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리모델링 밖에는 안 나오는 거고 여기 임차인이 우량 임차인 맞추기 어렵거든요. 이런 조명이나 뭐 타일 이런 데잖아요. 을지로가요. 결국 이런 데는 사실 영세 상인 업체밖에 못 넣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 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이거를 거래를 했을까? 매입을 했을까? 물론 뭐 이런 청계천이나 세운생각 개발 이런 것도 이제 작용을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상인이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아니면 임대료도 안 나오는 이런 맞벽에 이런 오래된 건물에 이거를 아무리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에 맞출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에 위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뭐 사무실밖에 더 있어요. 예, 뭐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인데 결국은 임대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이 근처에 있는 상인이 상징성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싸도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전혀 안 됩니다. 다음은 면목동이고요. 위치를 보시면 상봉역에서 약 도보로 한 5분 거리 대로변 코너에 있고요. 이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 매매 금액 17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평당 3,500이에요. 잘 샀는지 한번 봐야겠죠. 감정가는 19억 5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자, 17억에 되었으니까 한 2, 3억 정도 싸게 산 겁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건물이 있고요. 조금 이제 싸게 샀지만 나중에 이제 엑시트까지 염두에 두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곳에 있는데 자 이렇게 딱 봐도요. 사실 임차인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결국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부층은 사무실밖에 안 되고요. 1층 또한 프랜차이즈 맞추기가 꽤 어렵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싸지 않으면은 결국은 임대 수익률 올리기가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또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수준에 맞춰서 임대료를 제값을 받으려면 결국 리모델링 손을 대야 되거든요. 결국 리모델링 손 대고 하면 내가 사업성이 또 안 나옵니다. 수익률이 또 떨어지니까 원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조금 싸게 사셨지만 엑시트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 봐요. 하지만 좀 오래 장기 보유하면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요 삼봉역, 이 상봉역이 GTX가 들어와요.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GTX가 들어오면 이 경춘선, 경의중앙선, 7호선, GTX 여기에 KTX까지 총 5개 노선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미니 청량리역급이에요. 앞으로 그런 이제 좀 기대감으로 여기를 이제 투자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요걸 한번 보자고요. 보면은요 과거의 데이터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평방미터당 346만원인데 10년간 539만원 약 10년 동안 60%가 올라갔습니다. 60%. 예, 10%가 올라갔는데 지난 10년간 집가 상승은요 상당한 호황기를 맞으면서 경제 성장률과
그런 뭐 저금리 기조, 대기업들의 혁신, 또 수출도 좋았고 여러 가지 좋았기 때문에 10년간 60%가 상승을 했어요. 공시지가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더 어둡잖아요. 앞으로의 10년은 60%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잘해야 한 40%? 경제 성장률이 원래 우리가 10년 전에 한 3%대, 4%대였잖아요. 지금은 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한다면 30% 선이에요. 그러면 17억에 사서 30% 올라가면 20억이네요. GTX 개발 호재, 뭐 플러스 뭐 10%더 상향하고 주변에 집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 올라가고 뭐 소득 수준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결국 한 40, 50% 정도. 그러니까 10년 후에 많아야 한 6, 7억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감정가보다 조금 싸게 샀지만 더 싸야지 수익 탓이 나오는 겁니다. 또 임대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다음은 수유동이고요. 자, 수유역에서 도보로 한 6, 7분 거리. 이제 여기가 수유동 먹자골목. 대한민국의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먹자 상권이고 강북구청 있고 이제 여기인데 여기까지 상권은 괜찮아요. 이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가 62평, 연면적 146평. 연면적은 괜찮습니다. 82년도에 졌고 매매 금액 29억. 4월 달에 거래가 되었고 평당 4,600입니다. 자, 29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한번 보자고요. 감정가를. 저 얼마 나왔죠? 자, 22억이죠. 이건 7억을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엑시트가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엑시트 하면 손해보고 팔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그런 만한 이유가 임대 수익률이 낮습니다. 자, 29억인데 이게 임대료가 한 600 정도 나오거든요. 시청자 매물 분석은요, 이따가 제가 매각사례 분석 끝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29억 600. 자, 수익률이 2.48%밖에 안 나와요. 이게 저희가 진행됐던 건물이라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70이 나왔네요. 30억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이제 1억 깎아서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이렇게 낮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엑시트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매도자 해자입니다. 해자.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감정가로 기준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세 번째는 수익률이 잘 나오는지 이 연면적을 통해서 주변 시세를 통해서 임대 수익률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엑시트 할 때 과연 임대 수익률 강남은 10% 후반, 서울은 뭐 3%, 주요 상권, 초역세권이나 먹자 상권 이런 데는 한 3% 요구 수익률 맞춰주고, 지하철역에서 한 5분 거리 이상 지역상권 정도 되면 한 3.5%, 이 정도 요구 수익률을 맞춰 놓아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고 엑시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엑시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임대 수익률로 이자를 낼 수가 있고, 이자가 내려가면 수익이 나오고, 이자가 올라가면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한 도보로 한 5, 6분 거리에 있는 곳에 되었고요. 베르툼 매장 있는 건물이 되었어요. 도로는 이제 6m로 도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길이 쭉 연결이 되어 있죠. 2014년도에 지어졌고 엘리베이터 있고 연면적 141평, 대지 54평, 연면적 좋습니다. 매매 금액 102억이고 자, 평당 1억 8,800에 거래가 되었어요. 과연 잘 됐는지 봐야겠죠. 감정가 77억입니다. 매매 금액은 102억이고요. 거의 감정가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감정가보다 높게 되었지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임대 수익률이거든요. 3.1 베르툼에서 통임대로 9월까지 이제 쓰고 있는데 아마도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 통임대가 이제 9월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겁니다. 만약에 임대가 있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9월에 만기돼서 임차인이 나가버리면 완전히 이자만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못 사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데 임대 맞추기도 어렵고 통임대는 더욱더 맞추기 어려워졌어요. 워낙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아마도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회사를 4억을 여기서 쓰려고 9월에 만기니까 잔금을 한 이때
맞춰놓고 본인이 이제 회사로 4억을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봐요. 조금 이제 다소 아쉬운 게 1억 9천에 거래가 되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조금 요 정도 금액이면 좀 더 신사동에 좀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좀 있거든요. 발품을 덜 파르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는요, 양재 시민의 숲역 초역세권이죠. 위치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양재동은 AI 지정이 되었어요. 자, 이재명이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AI를 제대로 키워보겠다 합니다. 결국 이 양재동 AI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여기에 투자가 저는 물밀듯이 쏟아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AI 관련된 업체가 들어오면 자, 베네핏을 주는데요. 용적률 20% 상향 해주고요. 관련된 업체가 들어오면 또 하나는요, 대출 금리를요, 자, 이때 아주 초저금리로 지원. 대출 금리 1%대 초저금리 지원은요, 한 3억만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30억짜리 건물 살 수 있는 거예요. 5억 있으면 50억짜리 건물 사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AI 지원해주겠다, 나라에서. 결국은 여기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면 주변에 이제 집값도 올라가고 인프라도 생기고 상권도 또 생기고, 앞으로 여기가 양재동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GTX가 들어오죠. 양재역에 확정이 됐죠. GTX 들어오고, 또 여기 포이사거리, 여기에도 위례 과천선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AI 특구되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양재천이 카페 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도곡동에 이 부촌 아파트, 뭐 타워팰리스, 여기 있는 이제 분들이 이 양재천에 산책을 하면서 여기가 아주 그런 핫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핫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상류층의 핫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레스토랑, 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고 거래도 꾸준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곳에 대지가 102평이고 연면적 321평, 상당히 좋습니다. 연면적. 자, 82억이고요. 자, 4월에 거래가 되었고 평당 8,900에 되었고요. 자, 감정가를 보도록 할게요. 87억이죠. 네, 이 건물인데요. 이 대로변에서 바로 올 수 있고 이면에 반듯한 건물 코너가 80여 감정가보다 상당히 싸게 됐어요. 보통 이렇게 입지가 좋은 데는요, 감정가로만 사도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수요가 두텁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었어요. 참고로 이 건물은 저희 회사에서 거래를 했어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셨어요. 야, 2억 깎아서. 그냥 명도를 안고 가셨어요. 대신에 명도는 안고 가고 임대 수익률은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을 끼고 법인에서 투자를 하셨거든요. 이런 건물은요, 물건들을 아무한테나 막 다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괜히 아무한테나 주면은요, 물건이 새 나가거든요. 그 고객이 자, 브로커일 수도 있지만 브로커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이거를 넣어놓잖아요. 그 은행에서도 이게 물건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그런 중개사, 은행에서 아는 중개사, 은행에서 아는 중개법인 대표한테 이런 물건들을 흘려요. 정보를 줘요. 또 고객이 아는 지인한테도 어떠냐고 물어보고, 또 아는 중개사한테 이거 어떠냐고 물어봐요. 결국은 소문이 나기 때문에 진짜 찐 고객한테만 바로 보여주고 계약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좋은 매입하시려면 어느 정도 중개사분들한테 의지를 좀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신뢰를 좀 주셔야 됩니다. 중개사들한테. 중개사도 당연히 고객분들한테 신뢰를 주는 게 맞지만, 고객분들도 내가 좋은 매물을 살려면은요, 중개사한테 신뢰를 줘야지 이 중개사가 이 고객을 믿고 이런 A급 매물 나오면 이분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중개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유튜브에 나오면 이미 나오기 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나오는 거 금액이 이미 올라가 있고. 왜냐하면은 물건이 광고에 나오면 중개사들이 가만두나요? 전화 막 할 겁니다. 물건을 받으려고.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라? 내 건물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내가 너무 싸게 파는 건가? 80억인데 85억을 올려야 되겠네? 근데 또 전화 와요. 90억 올려야 했는데?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막 팔려다가도 전화 몇 번 받으면은요, 내 건물이
이렇게 좋다. 갑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매물 살려면 그런 중개사분들하고 확실하게 그런 신뢰를 좀 두텁게 가지시면서 이런 좋은 매물 나오면 바로 1순위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이 좋은 매물 막 다 뿌리지 않아요. 절대. 괜히 하지도 않을 사람한테, 까다로운 이런 사람한테 줘봤자 그 괜히 소문만 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매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